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이제 뭐 법칙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라고 했냐면 오메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오메 법칙이라고 하면은 자,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선형적으로 나타내는 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고 했었고 V는 I 곱하기 R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요거를 우리가 변형해서 쓸 수가 있는데 I는 R분의 V 혹은 R은 I분의 V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더라. 어쨌든 식은 다 같은 식이죠. 자, 그래서 이 변형된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 P를 원래 V 곱하기 I로 그러니까 뭐 순간 전력이라고 그냥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간 전력에 대한 건데 전압 곱하기 전류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는데 요거를 식을 변형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식으로 변형하면 자, P는 I도 R로 표현할 수 있고 혹은 R분의 V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더라라는 거 얘기했었죠. 자, 요거는 어떤 경우에도 오메 법칙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워낙 굉장히 많이 나올 법칙 혹은 뭐 공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이제 줄여서 쓸게요.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KCL, KVL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였냐 하면 어떤 노드가 있어요. 자, 어떤 노드가 있고 이 노드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들이 뭐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세 가지, 그러니까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표현만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뭐였냐면,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자, 요거를 I1, I2, I3, I4를 하게 되면 그냥 들어가는 걸 하나 더 잡자. 이렇게 해서 I5 했다고 합시다. 자, 들어가는 전류가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그쵸? 그래서 I1 더하기 I5는 자, 나가는 전류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I2 더하기 I3 더하기 I4. 자, 요렇게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쓰는 게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이었어요. 자, 하나의 노드가 있고 그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구분했을 때 들어가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물을 우리가 전류를 이제 물의 흐름으로 많이 비교하는데 물이 넘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들어간 만큼 나와야겠죠.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만큼 나오게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변형해서 쓸 수는 있는데 자, 세 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외우고 그 하나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본인이 편한 쪽으로 외우고 쓰면 돼. 자, 두 번째는 어떤 거? 자,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전류를 다 들어가는 쪽으로 만들어 줬을 때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전류의 합을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아까 I1과 I5는 그냥 있는 그대로 써주면 들어가는 전류였지. 그치? 자, 나머지 I2, I3, I4 같은 경우는 자, I2, I3, I4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간 전류였는데 이거를 들어가는 전류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바꿔줘야 되니까 크기는 유지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얘는 마이너스 I3로 하면 들어가는 게 되고 얘도 마이너스 I4로 하면 되고 얘도 I2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더하기에 마이너스 I2 더하기에 마이너스 I3 더하기 마이너스 I4 이퀄 0 이렇게 쓰면 자, 두 번째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로 바꾼 것과 같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굳이 내가 방향을 바꿔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첫 번째 식이 가장 좀 쓰기가 편리하기는 해. 근데 이거는 뭐 개인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들어간 전류합을 합했으니까 이제 나가는 전류합을 봅시다. 나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설정을 할 건데 그러면 I1 같은 경우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I1 그리고 얘도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I5가 되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더하기 I4 더하기 마이너스 I5 이퀄 0으로 쓰게 되면 나가는 전류합은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캐리오프 커런트 법칙 세 가지 다 확인했고, 자, 우리가 뭐 어떤 경우에 쓰냐 하면 지금 가령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 나머지는 다 알고 있고 얘는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저 하나를 추측하기 위해서 요 공식에 대입하면은 요 법칙에 대입하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봤던 게 또 뭐였냐면 KVL인데, 자, KVL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룹이 존재한다라고 치고, 자, 룹이 있고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내가 임의로 그 어떤 소자에 걸려 있는 전압의 뭐 기준 전압,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KVL을 적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전류의 방향을 임의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전류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이게 전압 강하인지 전압 상승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내 습관이야. 나는 습관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잡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반시계 방향을 잡아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그 대신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관되게 설정을 해줘야 돼. 알았죠? 그래서 나는 진짜 앞으로 큰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돼요. 자, 그럼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 상승이냐 전압 강하냐를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소자에 걸려있는 전압의 크기가 어떤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실제로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얘기고 지금은 자, 전류의 방향을 따져서 우리가 이 소자를 봤을 때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면 높은 데서 내려간 거잖아. 마이너스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전압 강화야. 그냥 무조건 전압 강화야. 그냥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체적인 숫자는 넣을 건데 어쨌든 전압 강하고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전압 상승으로 보면 돼요. 그럼 각각의 자, 요거를 V1, 요거를 V2, 요거를 V3, 요거를 V4라고 합시다. 자, 그럼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은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 하면 하나의 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룹이라는 거는 닫혀 있는 구조여야 돼. 어딘가 하나 뚫려 있지 않고 닫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근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내가 강의하다 내가 잊어버린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써놓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자, 일단 저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요거 봅시다. 자, 전압 그러니까 첫 번째 키르호프 법칙에서 첫 번째 설명했었던 게 뭐냐 하면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냐면 자, 내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 여기 출발을 했고 한 바퀴 돌았을 때 같은 자리로 와야 돼. 다시 말하면 같은 높이로 와야 돼.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해서 어떻게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출발했던 원위치로 왔을 때 그 위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여기서 출발했다고 봅시다.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면 지금 전압 상승이 V1만큼 된 거죠. 그러니까 시계방향 돌았을 때 전압 강화 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전압 강화가 V1만큼 된 거지. 그러니까 왼쪽에다 그럼 전압 강화를 쓸게요. V1만큼 전압 강화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전압 상승 V2만큼 된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갔으니까. 그리고 V2가 등호의 오른쪽에 쓰여졌다라고 하고 자, 여기서 또 오면 V3는 전압 강화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왔으니까. 그리고 자, V4는 전압 상승이지.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 요게 첫 번째 캐리오프 볼테이지 법칙에 해당돼요.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자,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지난 시간에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V1은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요 상태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 전압 강하지.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뭐야? 전압 상승의 합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제일 전압 상승을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바꾸면 돼? 일단은 전압 상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와야 전압 상승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뭐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긴 하는데 지금 전류의 방향은 일관되게 돌아가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자, V1이었던 전압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V1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전압 상승이긴 한데 마이너스 V1만큼의 전압 상승이야. 다시 말하면 V1만큼의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을 좀 바꾼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전압 상승이 맞지? 그렇죠? 얘는 전압 강하네요. 자, 전압 강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V3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여기는 지금 전압 상승이 맞고, 그러면 전압 상승의 합을 우리가 계산하고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V1 더하기 자 V2 더하기 여기 자, 마이너스 V3 더하기 V4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게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고,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사실은 요 마이너스 부분들만 0, 그러니까 요 등호의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같은 식이죠. 그렇죠?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자, 세 번째 봅시다.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풀려면 V1은 그대로 쓰면 되고, V2는 지금 전압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얘를 전압 강화로 만들어 주려면 자,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주고 마이너스 V2가 되면 되고, 얘도 전압 강화고 얘도 전압 강화로 만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마이너스 V4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V1 더하기 마이너스 V2 더하기 V3 더하기 마이너스 V4 이퀄 0이다 로 하게 되면 이게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를 놓고 만든 KVL이에요. 자,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쉬운 걸로 외우되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전류의 방향은 일관되게만 잡아주면 돼. 여러분들이 반시계 방향이 좋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어차피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또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식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요거 하기로 했었으니까 왼쪽에 있는 것 좀 다시 좀 얘기 좀 합시다. 어떤 경우냐면 룹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풀다 보면은 룹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회로를 꽤 많이 만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회로 같은 좀 크게 다시 그릴게. 아, 플러스 마이너스 를 미리 써버리면 안 돼. 이렇게 된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V1, V2, V3.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일단 룹은 아니에요. 그렇죠? 룹 아니지? 룹 아니고 지금 아니 룹이 아니게 된 이유는 열려 있는 구조야. 왼쪽 방향에 지금 회로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룹이 아니기 때문에 KVL을 적용을 못 해. 근데 우리가 이런 회로에 KVL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내가 썼다가 지웠는데 만약에 A와 B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KVL을 적용할 수가 있어. 이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만약에 지금 아래쪽 마이너스 위쪽을 플러스로 해서 V4만큼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열려 있지만 저기에 우리가 V4만큼의 전압을 가지고 있는 혹은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소자가 있는 거다라고 가정하고 풀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열려 있지만 룹이라고 가정을 해서 KVL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전류 I를 시계 방향으로 흘려줬고, 그러면 우리가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로 놓고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 있으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만 동그라미를 좀 쳐줘. 이거는 그냥 내가 쓰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구별하기 쉽겠죠. 자, 플러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압 상승이니까 V1은 전압 상승이라고 치고 얘는 전압 강화, 얘도 전압 강화, 얘도 전압 강화. 아니. 헷갈렸어. 자, V1이 전압 강하고 플러스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지금 나머지 V2, V3, V4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오니까 전압 상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하나 있는 거고 전압 상승이 세 개 있는 거예요. V2 더하기 V3 더하기 V4 이렇게 식을 써서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법칙은 아니었지만 지난 시간에 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할 얘기고 지난 시간에 좀 몇 번 강조했던 얘기가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우리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을 때 어떤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노드와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소자들이 놓여 있는데 자, A라고 하는 노드에서 B라고 하는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면 우리는 이거를 직렬 연결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직렬 연결로 되어 있을 경우는 전류가 일정하게 동일하게 걸려 있어요. 모든 소자에.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도선상에 어떤 점을 잡아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동일해야 돼요. 단 달라지는 게 뭐야? 전압. 각각의 소자에 걸려 있는 전압의 크기는 달라질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지난 시간에 뭐 살짝 얘기했지만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눠질 거다. 그거를 이제 오늘 다시 배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이제 병렬 연결에 대한 건데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자, 이와 같이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길이 꼭 하나가 아닌 경우예요. 여러 개의 길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해. 그러면 이때는 자, A와 B 사이에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고 하면 모든 소자의 오른쪽이 마이너스 왼쪽을 플러스로 정한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얘도 다 똑같이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어. 그럼 달라지는 건 뭐냐? 전류는 달라질 거예요. I1, I2, I3라고 하는 전류의 값은 달라질 건데 자, I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이제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을 우리가 생각하면 I라고 하는 전류가 노드 A를 향해서 들어가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게 이 노드에서 갈라지지. 그렇죠?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들어간 전류 I는 나오는 전류의 합 I1, I2, I3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보면은 자, 여기서 B라고 하는 노드를 기준으로 하면 자, B라고 하는 노드로 I1, I2, I3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 전류들이 합해져서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건 뭔지 구하고자 하는 거야. 나가는 전류가 생겼지. 그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어? 위에서 지금 보면은 I1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대문자 I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I가 되면 되겠지.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B 입장에서도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니까 이만큼의 전류가 I라고 하는 대문자 I만큼의 전류가 그대로 여기서도 나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컨덕턴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컨덕턴스라는 거는 저항분의 1로서 정의가 하는 거고 컨덕턴스는 우리가 저항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컨덕턴스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 분배 법칙에서 이 전류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전류가 들어가서 여러 개로 나눠질 때 컨덕턴스의 비례해서 나눠진다. 혹은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나눠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오늘 그거를 좀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컨덕턴스는 우리가 단위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자, 모라고 이거 옴을 뒤집어서 모라고 쓰기도 하고 대문자 S를 써서 지멘스라고 쓰기도 한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였던 것 같아.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했으니 복습을 확인하는 의미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내가 지금 다 정리 중에 있는데 문, 어, 문제 앞에 이렇게 오자가 그러니까 예제나 어떤 문제 앞에 오자가 써 있으면 그러니까 옛날 교재를 그러니까 참고해서 갖고 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게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교재로 쓰고 있는 알렉산더 책에서 나온 거고 오자가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회로 해석책이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고 하얀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책에서 갖고 온 거니까 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나 헷갈릴까 봐.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프로젝터가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 전압 V를 구해줘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 V는 여기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그러니까 설정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낼 때 이게 없는 경우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굳이 안 내더라도 이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임의대로 설정해 주면 돼요. 알겠지? 자, 지금 여기서는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없는 게 뭐야? 전류의 방향은 지금 여기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전압 V를 구해야 되잖아요. 전압 V를 구하려면 생각해봐. KCL을 써야 될까? KVA를 써야 될까?부터 일단 정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오메업칙 있고, 그다음에 KCL 있고, KVL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뭐 공식, 법칙을 써야 되는지가 일단 좀 생각이 나면 문제 푸는 게 좀 편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오메업칙을 적용해서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돼. 그리고 지금 V를 구하는 거니까 만약에 저항의 값과 전류의 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오메오칙을 이용해서 저 전압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딱 보니 V만 달랑 써 있고 나머지는 없어. 그러면 오메오칙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KCL을 쓸 거냐 KVL을 쓸 거냐인데 자, KCL은 어디에 적용해? 노드 혹은 마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V라고 하는 거는 노드는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KVL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KVL을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일단 소자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단 설정을 해주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해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전류의 방향을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자, 일단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소자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편하게 수송 보기전을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류의 흐름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문제 푸는 게 조금은 편해. 근데 이거는 그냥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사실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일관되게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전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가면서 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러면 전압 상승이 하나 있는 거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가서 플러스로 나오는 게 전압 상승이고 나머지는 다 전압 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전압 상승 15V만큼이 있는 거고 전압 강화 V 그리고 지금 여기 원래 전류원 같은 경우는 전류원만 나와 있으면 여기서 전압 강한지 전압 상승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10V라고 하는 전압이 저 전류원에 걸려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전류원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저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 경우는 또 얘기가 좀 복잡해지기는 해. 그건 나중에 다시 혹시나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얘기를 하고 일단 지금 10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으니까 플러스 10 그리고 자, 전압 강화 2V가 생겼죠? 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죠. 그러면 V 값이 얼마면 돼? 3V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하는 거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임의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풀어주기를 바라겠지. 자, 반대 방향을 돌려봅시다. 그러면 반대 방향을 돌렸으니까 지금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가 뒤집어졌어. 그럼 아까는 왼쪽에다 전압 상승을 썼고 오른쪽에 전압 강화를 썼었잖아요. 그 식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자 V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봅시다. 전압 상승, 전압 강화가 15V만큼 있고 전압 상승이 지금 2V, 10V, Vvolt지. 2V, 10V, V만큼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아까 그 식 그대로잖아. 그렇죠? 방향을 바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KVL을 이용해서 3V라고 하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같이 해봅시다. 근데 뭐 문제 생긴 것만 복잡하지 그냥 차근차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어, 쫄지 않아야 돼.
아무리 복잡한 회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회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데 뭐 풀지 말라고 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려면은 쫄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 당황하면 안 보여.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한 만큼 점수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지금 KCL과 KVL을 이용해서 언노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찾으래요. KVL과 KCL을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봅시다. 찾아야 될 게 여기 I3 있고 V2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그리고 여기 1번 V1부터 오케이. 어떤 거부터 구하면 좋을지 일단 얘부터 구하자. I5부터 봅시다. 자, I5 이렇게 쓰면은 얘기가 복잡하지. 여기 있는 요 전류, 나가는 전류예요. 나가는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데 일단 KCL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그렇죠? 전류를 구해야 되고 어떤 노드로부터 나가는 혹은 들어오는 전류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 2A의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전류겠죠? 그렇지? 그러면 들어가고 있는 전류가 하나 있고 나간 전류가 1A 그다음에 I5만큼이에요. 자, 2A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나간 전류 1A 더하기 I5야. 그러면 I5라고 하는 저 전류 값이 얼마일까? 1A겠지. 나가는 방향으로 1A. 그래서 이게 1A가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요 정도로 갈 거야. 아래쪽 노드를 보게 되면 1A의 전류가 이 노드를 향해 들어가고 있고 들어간 전류 1A 있고 그리고 나가는 전류가 10A 그리고 지금 I6라는 것도 이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죠.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지만 어쨌든 같은 도선이니까 그 도선에서는 같은 전류가 나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1A는 10A 더하기 I6만큼이다. 그러면 저거 값이 얼마일까? 성민아, 음, 그쵸. 자, 이 I6라고 하는 전류는 요거는 마이너스 9A이고 다시 얘기하면 자, 이쪽 방향으로 지금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9A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9A라고 하는 거는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는 9A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볼 수도 있겠지. 아니라 보면 되지.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봅시다. 전류가 또 뭐가 있냐면 요 노드로부터 지금 보면은 9A가 일단 밖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9A 들어간다고 합시다. 자, 마이너스 9A가 들어가고 있고 I7과 I4가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한 번에 풀리지 못하겠네. 자, 일단 저거부터 풀지 말고 I4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로 갑시다. 자, 여기서 가게 되면 일단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 중에 미지수가 여기도 꽤 많네. 그러면 여기를 먼저 풀어야겠네. 자, 요거부터 봅시다. 6A가 들어가고 있고, 자, 여기 잘 보면 마이너스 3A야. 마이너스 3A가 들어가고 있고, I3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고 있는 전류가 6A 더하기 마이너스 3A예요. 여기 요 노드에서. 그리고 나가는 전류가 I3야. 그러면 I3가 얼마? 3A. 그러면 아까 다시 여기로 옵시다. 여기로 옵시다. 그러면 자, I3만큼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2A와 I4만큼의 전류가 나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는 전류가 3A, 나가고 있는 전류가 2A 더하기 I4. 그러면 I4만큼의 전류가 얼마야 돼? 1A 하면 되겠지. 그렇죠? 방향은 그대로 1A.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안 구했던 요거. 자, 저거 보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전류가 I6와 I4예요. 그게 1A고, 그러니까 I4는 1A고 I6는 마이너스 9A였어. 그리고 나가는 전류가 I7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8A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8A. 자, 그럼 이제 요거만 구하면 되지? 요 점에서만 구하면 일단 전류는 다 구하는 거네요. 그렇지? 자, 저 전류 봅시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I7이 있고 나가는 방향으로 I8하고 마이너스 3A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I7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8A는 나가는 전류 마이너스 3 더하기 I8. 그러면 I8이 얼마야? 마이너스 5A.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5A다라고 구해주면 여기 써 있는 전류 다 구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푸는 거는 그냥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을 구해봅시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 없나요? 네, 그러면 전압 구해봅시다. 자,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KVL을 써야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면 좋겠고, 자, 여기 보면 전류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을 일단 설정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문제를 보면 이제 surface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룹이 이 안쪽에 있는 얘도 룹이고 전체를 봐도 룹인 거야. 그러니까 안쪽을 그러니까 이 바깥쪽 라인만 고려해서 전압 상승과 강하를 따져도 된다는 거예요. 요 얘기 이해돼? 이해가 안 돼야 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해되면 좋고. 예. 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 점에서 출발했어요.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출발했는데, 바깥쪽 라인만 따라서 돌아도 사실은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원위치 와야 되지. 그렇죠? 딱 그 개념이에요. 내가 이 안쪽을 따라 돌아도 같은 자리에 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 바깥쪽을 따라 돌아도 같은 자리에 와야 되는 건 당연해.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요 개념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자, 얘를, 안쪽을 무시하고, 얘를 그냥 하나의 노드로도 볼 수 있어. 저 내부에서 뭐 전류가 어떻게 뭐 흐르던 신경 쓰지 말고, 저거 전체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류, 혹은 이거를 또 외부로 나가는 전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거냐면, 그냥 이 안에는 다 무시하고, 이게 그냥 하나의 점이야. 노드야. 그러면 저 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정해지죠. I6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나머지가 나가고 있지. 내가 지금 아까 구했던 것들을 다 지워버려갖고 숫자가 지금 맞지, 그러니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뭐 노트 테이킹 한 거 있으면 거기를 보면은 자, 요거 I8하고 I5를 구해서 여기 답이 있으니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노드로 본다라고 치면은 자, 6A만큼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큰 점으로 봤을 때, 노드로 봤을 때 나머지만큼이 지금 나가고 있죠. 그렇지? 그러면 대입했을 때 저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면 지금 I8이 아까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A 그리고 I5가 1A. 자, 요거 계산하면 6A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을 좀 생각해 봅시다. 기본 개념이 어떤 거냐면 어떤 뭐 어떤 점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가 꼭 한 진짜 작은 한 점일 필요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어찌 되었던 그 쪽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만큼 혹은 전류의 양만큼 나오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얘를 그냥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는 거고 얘를 노드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들이 이렇게 설정되는 거지. 그렇죠? 저것들의 합을 계산했을 때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KCL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복잡해서 문제 풀기가 어려우니 좀 요거를 잠깐 감춰놓고 자, 전류의 방향을 지금 이렇게 설정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크게 설정해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주는 안 보일 텐데 그냥 가끔 이렇게 크게 보면 좀 편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서피스, 그러니까 겉을 따라서 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런 식의 KVL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V2를 구하면 되지. 자, 지금 여기서 적용이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고 봅시다. 그냥 크게 전류가. 그러면 지금 9V 있고 5V 있고 3V 있고 2V 있고 11V 있고 V2만 미지수네. 그렇죠? 그러면 바깥쪽을 크게 그리면 그냥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 전류의 방향을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치고 자, 전압 상승, 전압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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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이야. 자, 전압 상승의 합 V2와 9V를 더하면 전압 상승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V2 더하기 9는 전압 강하가 지금 5V, 3V, 2V, 11V, 21. 그러면 이게 얼마면 돼? 12V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한 답과 조금 있다가 이제 작은 룹을 가지고 구한 답이 과연 동일한지만 봅시다. 이게 12V라는 걸 일단 기억하고 자, 바깥쪽을 이용해서 구한 게 저렇고 이제 안쪽을 봅시다. 안쪽을 보면 우리가 KVL을 쓰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일단 하나여만 되는데 그러니까 안쪽 기준으로 KVL 쓰고 지금 V2는 우리가 구하지 못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룹에서는 V2와 V1이 다 미지수니까 일단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구할 수가 없지. 그럼 오른쪽 룹을 보면은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5V, 3V, 2V 그다음에 여기만 미지수예요. V1이에요. 자, 그리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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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지. 그렇지? 그럼 모두 다 전압 강하겠지. 그러면 자, 전압 강화가 5V 더하기 3V 더하기 2V 더하기 V1 그리고 전압 상승은 없으니까 0이야. 이해돼요? V1 값이 얼마면 돼? 마이너스 10V면 되겠죠. 맞아요? V1 값이 마이너스 10V. 자, 그럼 이제 왼쪽 거 봅시다. 왼쪽 거 보는데 일단 V2 모른다고 가정하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 흐르고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압 상승이 3개 있고 전압 강화가 하나가 있어요. 전압 상승 V2 더하기 9V 더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10V는 지금 11이 나오면 되죠. 맞아? 그럼 V2가 얼마가 나와? 12V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서피스를 따라서 구했던 12V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문제 푸는 방법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기말고사 때쯤 돼서 시험을 보면은 진짜 문제는 하나인데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풀이 방법들을 이제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채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편한 여러분들의 풀이 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알겠죠? 내가 풀어주는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답을 만드는 거는 맞겠지만 푸는 방법이 꼭 그렇게만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하면 된다라는 거고 문제풀이 방법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연습은 꼭 해보세요. 이론에 대해서는 일단 뭐 KVL과 KCL은 다 공부가 된 거고 일단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풀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등가 회로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계산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로가 좀 간단해지면 계산도 쉬워지고 정확한 계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회로를 가급적 줄여줄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 거야. 가령 뭐 저항이 10개 있으면 그 저항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에 이제 등가회로라는 거를 합성 등가 저항이라는 걸 계산할 거고 전압원, 전류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혹시나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방금 얘기했던 전화번과 전류원을 하나로 줄여주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 너무 따뜻하면 잘 거니까 일단 좀 춥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 우리가 이제 뭐 다음에 다시 나올 거긴 한데 등가 회로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등가 회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안에 A라고 하는 자, A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냥 단순한 소자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 회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작은 회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도 A, 여기 B라고 합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다 A, B네. 자, 소문자로 쓴 A, B라고 하는 터미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회로에서도 소문자로 쓴 A, B라고 하는 터미널이 있어. 자, 이 A랑 B라고 하는 터미널은 동일한 알파벳을 썼으니까 같은 터미널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요 내부에 있는 요 대문자 A라고 하는 것과 대문자 B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 어떻게 되었든 상관이 없는데 이 두 개가 같은 회로가 되려면 어떤 특징이 있으면 되느냐? 자, 여기 안에 있는 요 A, 대문자 A라고 하는 요 어떤 요소 혹은 뭐 회로에 공급되는 전류의 크기와 이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의 크기가 왼쪽 회로와 오른쪽 회로가 같으면 등가 회로예요. 이해돼? 자,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블랙박스야. 뭐가 있든 상관없어. 내가 그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일단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회로냐 같지 않은 회로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같은 회로냐 같지 않은 회로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 터미널이 있고 그 터미널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와 터미널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으면 등가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 이거를 나중에 뭐 터미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터미널 법칙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전류와 전압이 같은 전류와 전압이 걸려 있으면 등가인 회로다. 단 터미널은 동일하게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A, B라고 하는 터미널이 지금 동일하게 걸려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위쪽에 있는 회로와 아래쪽에 있는 회로가 같은 회로가 되게 하고 싶어. 일단 위에 있는 회로가 주어져 있어요. 요 전류원이 3개 있는 요 회로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한 아래쪽에 있는 전류원 하나만 있는 회로로 바꿔주고 싶은데 회로가 같은 회로여야 돼. 그거를 우리가 모양은 다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회로와 아래에 있는 회로를 앞으로 등가 회로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등가 회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여기 쓰여져 있지만 요 전류원의 크기 혹은 뭐 방향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일단 전압은 동일하게 걸려 있다라고 합시다. 예, 여기서 특별하게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전압은 동일하게 걸려 있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전류가 문제인데 자, 전류가 지금 IT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노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노드에서 들어와서 A라고 하는 노드로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을 그냥 큰 노드로 보면은 이 노드를 향해서 A를 거쳐서 그러니까 A라고 한 노드에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IT만큼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노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회로로는 IT만큼 또 내보내줘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IT만큼 위쪽에서 지금 A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다면 B쪽에서는 지금 이 회로를 향해서 IT만큼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요거 이해돼?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얘기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소자가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위쪽이 그냥 하나의 노드야.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회로에서 뭐 임의로 지금 전류원을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이 전류원의 크기와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방향은 이미 뭐 설정되어 있는 것 같지? 전류원에 지금 화살표가 걸려 있으니까 A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류원의 방향을 설정했어요. 그럼 전류원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그 전류원의 크기를 IT라고 지금 한 거야. 그리고 저 IT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B라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회로에서 전압이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로 V만큼 걸려 있고 IT라고 하는 전류가 A 노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위쪽에서도 A라고 하는 노드를 향해서 IT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V가 걸려 있으면 위에 있는 회로와 아래에 있는 회로는 등가 회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IT를 구해줄 건데 KCL을 쓸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노드가 하나 있어요. 큰 노드가 있고 지금 들어가는 전류 하나, 둘, 나가는 전류 요거 하나, 둘. 그치? 그러면 IT라고 하는 것과 I2라고 하는 거를 더하면 지금 I1 더하기 I3가 되겠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IT를 구하면 되지. 그럼 IT는 얘 넘겨주면 I1 더하기 I3 마이너스 I2를 계산하면 그게 IT 값이 되죠. 그러면 IT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들고자 했던 저 전류원을 I1 더하기 I3 마이너스 I2로 계산하게 되면 위아래 회로가 등가가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뭐 살짝 복잡하게 얘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 쉽게 얘기하면 복잡한 얘기 다 이제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자, 계산하는 방법. 그냥 일단 전류원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건지를 일단 정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랑 동일한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전류원을 하나로 합칠 수 있으려면 전류원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자, 전류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등가 전류원과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주면 돼요. 맞는지 봅시다. IT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IT를 구하기 위해서 얘랑 같은 방향, 그러니까 일단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전류원들이 얘랑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주는 거야. 자, 같은 방향이고 같은 방향이지. 그렇죠? 같은 방향 맞아? 오, 잠깐만. 자, 같은 방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지금 요 A라고 하는 노드를 향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A인데 이 전체가 다 A라고 하는 노드예요. 이해돼? 저 안에는 도선만 있고 소자가 없잖아. 그냥 저 위가 다 A라고 하는 노드야. A라고 하는 노드로 들어가는지 나가는지를 확인하면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IT라고 하는 건 내가 윗방향인데 그게 A라고 하는 노드로 들어가고 있지.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회로에서는 I1, I3는 A라고 하는 노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 전류원과 같은 방향인 거야. 같은 방향이면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I1 더하기 I3. 자, 얘는 지금 그러니까 A라고 한 노드를 향한 게 아니라 A라고 한 노드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이죠. 방향이 반대지. 방향이 반대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준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 앞에서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 복잡한 얘기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이해돼?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해요. 자, 그러면 지금 합성 전류원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전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전류원,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전류원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방향을 반대로 설정했으면 그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일단 임의의 방향을 설정했고 그 방향과 같은 방향의 전류원은 그냥 더해주면 되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지금 전화번이에요. 자, 일단 전류원과는 다르게 전화번은 하나의 전화번이 되려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전화번호를 줄여줄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 아까 했던 얘기랑 동일하긴 한데 그냥 복잡한 얘기를 좀 해볼까? 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같은 전류가 일단 흐르고 있다라고 치고 그러면 뭐가 같으면 돼? 여기 있는 VAB의 값과 여기 있는 VAB의 값이 같으면 되겠죠. 그렇지? 그게 터미널 법칙. 그러니까 등가가 되기 위한 거잖아. VAB를 구하고자 하는데 자 그럼 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를 놨고 A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를 놨어요.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VAB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일단 여기 그라운드를 잡았다라고 치면 여기 0이고 0에서 플러스로 들어갔다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거는 여기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된다라고 잠깐만. 그치. 예. 여기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면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얼마야? 일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됐으니까 전압 마이너스 V3만큼이 되면 되겠죠. 일단 0에서 시작한 거야.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0에서 시작했고 자 마이너스 V3만큼이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플러스 V2만큼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V1만큼의 마이너스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결국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위치에서 높이야. 자, 그 표정들을 보니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다시.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VAB를 구해야 돼요. VAB라고 하는 거는 B에서 바라본 A의 높이야. 지금 B가 마이너스고 A가 플러스죠. 그렇죠? B에서 바라본 A의 높이를 우리가 VBA라고 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잡았어요. 이건 그냥 순전히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0. 자,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이거 전화번 3개 거치고 나서 여기서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그게 VAB예요. 맞아요? 그러면 자, 일단 0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V3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지. 맞아? 내려갔으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얼마예요? 크기가 V3만큼 내려가지? 이해되지? 마이너스 V3만큼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위치에서의 전 위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V3야. 자 그리고 뭐 요 위치도 사실 같은 값을 가질 거고 도선만 있으니까 그럼 V2를 그러니까 V2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왔어요. 올라간 거잖아.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나오면 올라간 거고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V2만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V2겠지? 맞아? 그러면 요 위치에서의 높이 얼마? 마이너스 V3 더하기 V2. 그리고 하나 더 고치면 되죠? V1만큼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그러면 요 위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V3 더하기 V2 더하기 V1. 그게 결국은 요 위치에서 높이, 결국 A에 대한 높이이고 그래서 VAB를 구하면 어떻게 돼? 아까 B는 0이었잖아. VAB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VAB라는 게 결국은 VA에서 VB를 뺀 거예요. VB 값이 0이고 VA 값이 우리가 구한 요 값이잖아. 그러면 VAB 값이 이거만 되는, 네네. 요거면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그게 얘랑 같은 높이만큼 가지면 되잖아. 여기를 그라운드 잡고 0을 거쳐서 올라갔을 때 요게 VS라고 하는 만큼의 높이가 되는 거고 그 VS라고 하는 높이가 우리가 왼쪽에서 구한 이 값과 같으면 되겠죠. 그치? 요게 전화번호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잡한 건 이렇게 설명하면은 복잡하고 자 근데 좀 이해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한 걸 잊어버렸을 때 좀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깔아서 좀 다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자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임의의 전화번호를 하나 놓고
일단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전제. 직렬 연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전화번이. 그래야 합칠 수 있어. 직렬 연결로 되어 있고 임의의 전화번호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놓고 설정을 하고, 자, 얘랑 같은 극성을 가지는 거는 플러스를 붙여서 더해주고, 극성이 다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랑은 같은 극성이잖아요. 그러면 VS라고 하는 거는 V1 더하기 V2. 자, 다른 극성이 하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어져 있어.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같은 결과는 나와.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류원을 합치려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병렬 연결의 정의는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그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갈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개인 경우를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했었고, 자,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번호를 합칠 수 있는 경우는 직렬 연결이어야 돼요. 직렬 연결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것만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했고, 자, 다음으로 넘어봅시다.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V1과 V2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연습하는 의미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자, KVL을 써야 될 것 같지? 전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KCL은 전류 값을 구하는데 많이 쓰고, KVL은 전압 값을 구하는데 많이 쓰고, 자, 일단 KVL을 써야 된다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뭘 해야 돼? 문제를 딱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는데, 뭐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거 뭐? 전류의 방향을 설정해 줘야죠.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설정할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소자들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표시하되, 뭐 전화번 같은 경우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나머지 소자들 저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동모 규정을 맞춰서 표시하면 계산이 조금 편하더라라는 건데,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고 일단 일관되게 합시다. 자, 그럼 KVL을 쓸 거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들어가서 지금 전압 강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2 곱하기 i가 V1이 되는 거는 맞아. 근데 V2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의 전압 강하고 이 방향으로 전압 상승의 양만큼이잖아. 근데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전류의 저항을 곱하면 원래 얘는 전압 강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압 상승으로 계산했으니까 V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i 곱하기 3만큼으로 계산되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걸 각각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i 곱하기 3만큼의 전압 강화, 전압 상승, 그리고 V1이 2 곱하기 i만큼이 되고 나면, 자, 여기서 V1과 V2가 사라지고 전류 i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20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넘기게 되면 그러니까 2i 더하기 3i가 돼서 이게 5i가 되게 되지. 그러면 i라고 하는 전류가 얼마가 돼요? 4A가 돼요. 그러면 4A 전류가 정해졌으면, 자, 여기 있는 요 값이 얼마여야 돼? 8V가 되면 되지. I 대신에 넣어주면 되고, 지금 여기서 V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2V가 되면 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그치?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자, 합성 등가 저항이라는 거를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 2옴 저항과 여기 있는 3옴 저항은 직렬 연결일까 병렬 연결일까? 맞아요. 직렬 연결이에요.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합성 등가 저항이 단순하게 덧셈으로 계산하면 돼요. 가령 여기 2옴 있고 3옴이잖아. 그러면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면 5옴이 되는 거야. 단순히 더하면 돼. 자, 우리가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단순 합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저항으로 바꿨어. 5옴이라고 하는. 그러면 20V의 전압원이 걸려 있고 5옴 저항이 있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 있죠.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오메 법칙을 이용하면 5분의 20이 돼서 4A가 되고, 그러면 자, 4A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 우리가 합성 등가정으로 구했다라고 치면, 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저항은 원래가 소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항은 사실이 아니라 저항은 소모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게 설정해 줘야 맞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일부러 바꿔놨어. 그래서 마이너스 V2라고 하는 전압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걸로 보는 게 맞겠지, 저기서는. 그러면 자, 4A의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고 여기 2옴 저항이 있으니까 얘네 둘을 곱해서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을 쓰게 되면 얼마만큼? 8V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자, 일단 3옴 저항이 있고 4A의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1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길 거예요. 자, 12V만큼의 전압 강화야. 전압 강화가 되려면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정해줬을 때의 전압 강화인 거죠. 그리고 그때의 전압값은 마이너스 V2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V2라고 하는 원래 설정된 아래쪽을 플러스 위쪽을 마이너스로 봤을 때의 전압값은 마이너스 12V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전류 방향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설정하고, 자, 소자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은 가급적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좀 편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경우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저기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놓고 좀 풀어주면, 전화번 같은 것만 제외하고 풀어주면 조금 실수가 덜 할 것 같아요. 이해되지? 질문 있나요? 자, 다음 봅시다. 문제에서 요거 V5라는 값과 전류 I라고 하는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전류 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4옴 저항을 거쳐서 흐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 V5라고 하는 게 6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이에요. 그리고 그 전압값에 2를 곱하면 여기 있는 요 종속 전압원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지금 전류 I의 방향을 이렇게 줬다는 거는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른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르쳐 주진 않았어. 요 저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 여기를 플러스, 그러니까 왼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동부위는 만족하도록 놓을게요. 아래쪽도 지금 보면 수동부 규정이 만족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도 그냥 바꿀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동부 규정 만족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놓을게. 그러면 이때의 전압값 얼마겠어? 마이너스 V제로. 이해돼요? 그러면 KVA를 써봅시다.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전압 상승이 얼마만큼 있어요? 두 개 있지. 12V만큼의 전압 상승과 4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 더하기 4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있냐 하면 여기 4옴 저항의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니까 4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죠. 여기 오메 법칙 써서, 그렇지? 여기는 2V0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V0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야. 맞아요. 자, 4i, 4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아까 2V5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V5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쓴 식 이해돼요? 이해돼? 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지수가 i랑 v5 두 개잖아요. 근데 식이 하나야.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지. 그러면 식을 하나 더 찾아줘야 돼. 자, 어떤 식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 마이너스 v5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정해 놨고 저기에 전류 i가 흐르고 그리고 저기 있는 저항의 값이 6옴이에요. 그러면 오hm 법칙을 쓰면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지. 마이너스 V5라고 하는 요 전압의 값은 6 곱하기 I라고 놓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풀리는 방정식이지. 요거를 V5는 마이너스 6I로 놓읍시다. 그리고 V5 대신에 I를 대입하게 되면 16은 4I 마이너스 6I. 지금 여기 보면 이 V5에서 V5를 빼고 남는 게 V5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2i가 되고 그래서 i 값이 얼마? 마이너스 8A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 되죠? i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하면 V5 값이 얼마? 48V.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답 나왔네. 그렇죠? 자, 요 문제는 다시 한번 풀게. 음, 자, 전류의 방향을 결정해 줘요. 임의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소재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 그냥 수동보 규정에 맞춰서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저항의 경우에는 그냥 가급적 수동보 규정 맞춰서 정의해줘. 그래야 실수를 안 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지금 V5라고 하는 전압값이 여기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게 되면 이때의 전압 강하량은 마이너스 V5가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KVL을 쓸 건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새로 된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압 상승이 두 개 있는 거죠. 12V 전압원과 4V 전압원. 그렇지? 그러면 전압 상승 12 더하기 4. 전압 강화. 여기서의 전압 강화량 얼마? 오hm 법칙을 써서 4 곱하기 전류값 I. 그래서 4i만큼의 전압 강화예요. 여기는 2V5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래서 4i만큼의 전압 강화 더하기 2V5만큼의 전압 강화 더하기 자 여기서의 전압 강화량 얼마? 마이너스 V5만큼. 그러면 정리하면 4i 더하기 V5가 되는데 그게 16이 되면 되죠. 자, i라고 하는 것과 V5라고 하는 두 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식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그 관계식은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V5라고 하는 전압 강하량은 우리가 전류 곱하기 저항값으로 구할 수 있죠. 오메 법칙에서. 그래서 6 곱하기 i를 계산하면 저게 마이너스 V5가 돼. 그러면 V5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6i라는 걸 넣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자, 마이너스 2i라고 하는 것이 16이 되고 i가 마이너스 8A가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8을 여기에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V5 값도 나오게 되죠. 48V로. 이해돼? 자, 2장 끝나고 나면 과제도 나갈 거고 퀴즈도 볼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조금 더 연습하고 이제 하면 좀 더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V1, V2, V3, I1, I2, I3를 구하래요. 미지수 다 구하라는 거고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몇 개 없어요. 뭐 있어? 오의 법칙, 그리고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 요거 세 개 중에 적당히 써서 구하면 되는 문제야. 근데 앞으로도 뭐 굉장히 많아지느냐? 앞으로도 비슷해요. 거기에 이제 뭐 합성 저항 구하는 거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고 나중에 내가 미리 한번 얘기했었지만 그 뭐 노튼 정리라는 거, 뭐 태분행 노튼 정리라는 게 있는데 태분행 노튼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사실 조금 까다로워요. 그거 어려운 내용 빼고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배운 요 내용 갖고 이번 학기 그냥 내내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거야. 과하게 하고 있어. 원래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고 나는 이제 채점만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지금 V1, V2, V3를 구하려면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KVL을 써야 될 것 같죠? V1, V2, V3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의 전류를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고 여기서의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I야. 그치?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 병렬 연결이 아니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흐름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쪽에서만 흐르느냐? 얘도 I1일 거고 얘도 I1일 거고 여기까지 I1일 거야. 지금 요 왼쪽, 그러니까 요 노드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왼쪽에 잡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메쉬 커런트라고 부를 거예요. 자, 왼쪽 룹에 걸려 있는 메쉬 커런트가 얼마야 돼? I1이어야 돼요. 앞으로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요게 헷갈려 버리면 미지수가 늘어나요. 가령 지금 I1, I2, I3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메쉬 커런트를 두 개 잡고 얘를 I4, I5라고 한다. 그럼 미지수가 다섯 개가 돼 버리는 거야. 그치? 미지수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지금 자, 요 느낌만 좀 잘 기억합시다.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이에요. 그리고 저 전류가 결국은 이 선에 걸려 있는 전류야. 그러면 이 지금 요거 그러니까 왼쪽에 흐르는 메쉬 커런트는 이 안을 돌아가는 전류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 흐르는 전류나 지금 이 전류가 같은 전류여야겠지. 근데 헷갈리는 건 왜 헷갈려? 가운데 지금 겹치거든. 여기는 또 I2래. 그치? 그래서 헷갈리잖아. 그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코먼 브랜치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메쉬가 공유하는 이제 도선이라고 보거든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오른쪽에서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고 치고 왼쪽에서는 그러면은 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왼쪽 메쉬는 그래서 I1이 전류값이에요. 오른쪽 메쉬는 I3가 전류값이야. 그러면 가운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가운데만 기준으로 볼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왼쪽이 I1이지. 왼쪽이 I1만큼의 전류를 지금 내려보내고 있어요. 물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근데 오른쪽에서는 I3만큼의 전류를 물을 밑에서 위쪽으로 올려주고 있어. 그러면 내려가는 물과 올라가는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중간에 상쇄되고 더 힘이 좋은 쪽이 뭐 올라간 쪽이면 올라갈 거고 좀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I2라고 하는 전류의 방향을 만약에 우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I2라고 하는 전류의 방향이 I1과 같죠. 그렇죠? I1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준 만큼이 돼.
가령 근데 반대로 배웠어. 이 방향으로 전류, 그러니까 저 커먼 브랜치라고 하는 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잡겠다. 그러면 I3에서 I1을 빼주면 저게 I2 값이 되는 거야. 지금 이 I2 말고 여기 지금 새로 I2를 이렇게 정하게 되면 이러면 계산이 다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메쉬 커런트를 잡아주는데 그 메쉬 커런트가 미리수를 줘주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전류의 값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전류의 값이 안쪽에 흐르는 전류의 값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I1이죠. I1에 메쉬 커런트가 흐르고 오른쪽에서는 그래서 I3에 메쉬 커런트가 흐르는 거고 자, I2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왼쪽 것과 오른쪽 거가 동시에 지금 그러니까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그 둘 간의 차 혹은 합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만약에 방향이 동일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반대 방향을 잡은 거야.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합해져서 내려가겠지. I2라고 하는 거는 I1 더하기 I3가 돼요. 이 경우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설정되어 있잖아. 이렇게. 왼쪽 거는 지금 I2라고 하는 방향과 동일하고 오른쪽 거는 I2라고 하는 방향과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I2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I2는 방향이 같은 거에서 방향이 다른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 요거 A라고 하는 전류, A라고 하는 노드에서의 KCl을 쓰면 들어간 전류가 I1이고 나간 전류가 I3 더하기 I2예요. 그러면 자, 요것과 요 식이 같은 식이지. 그렇죠? 자, KCl을 쓰면 저렇게 되는 건데 자, 생각보다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커먼 브랜치와 관련된 전류를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회로가 항상 싱글 루프일 수는 없잖아. 이렇게 뭐 여러 개 메쉬가 섞여 있는 게 계속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겹치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전류가 흐르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전류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I3라고 하는 것이 여기 흐르는 거고 지워봤네. I2라고 하는 건 I1 마이너스 I3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KVL을 해봅시다. 자, 30V 전압원이 있고 그리고 I1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 상승, 여기 전압 강화, 이거 전압 강화야. 맞아. 그러면 자, 30V 전압원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이거는 자, 여기 8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량 얼마? 8옴 곱하기 8옴에 흐르는 전류값이에요. 8옴에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 I1. 그래서 8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두 번째 3옴에 저항이 있는데 3옴에서 전압 강화가 있는 거지. 일단 3옴 저항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는 얼마일까? 3옴 곱하기 저항을 가로지르 흐르는 전류값이겠죠. 그 전류값을 문제에서는 I2라고 주긴 했어. 그래서 더하기 3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을 거예요. 그 I2 값이 얼마야? 근데 문제에서 I1 마이너스 I3야. 그래서 이거를 다 쓰면 8I 더하기 3 곱하기 I1 마이너스 I3. 이거 이해돼요? 자, 첫 번째 식 이해돼? 이해돼? 끄덕끄덕한 사람이 꽤 많은데 눈을 피하는 사람도 꽤 많고. 자, 이해 믿고 일단 넘어갈게. 자, 그럼 일단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근데 보면은 여기 8I1 아니고 I1이 빠졌다. 자, I1, I3 두 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그 식이 어디서 나오겠어? 오른쪽에서 나오겠지. 오른쪽 메쉬에서 나오겠지. 자, 오른쪽 메쉬를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전류 방향이 시계 방향이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지. 그렇지? 그러면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가급적 저항은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쪽으로 설정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3옴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일까? 아까 우리가 I2라고 했던 거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I2가 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i2니까 i3에서 i1을 빼주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i2라고 한 전류는 i3 마이너스 i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써봅시다. 자, 전압 강화만 두 개 있는 거네. 내가 지금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꿨어요. 전압 강화만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6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얼마? 6 곱하기 I3. 6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6 곱하기 I3. 맞아? 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일단 넘어봅시다. 자, I3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6 곱하기 I3만큼의 전압 강화가 여기서 있고, 자, 지금 3옴 저항에서 전압 강화 얼마? 3 곱하기, 자, 마이너스 I2를 계산해야 되니까 I3 마이너스 I1. 자, 그리고 전압 상승이 0인 거지. 그쵸?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두 번째 식이 나왔고,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래쪽 식도 I3와 I1의 관계식이고, 위쪽 식도 I1과 I3 간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고, 우리가 식이 두 개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9I3 밑에 쪽 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걸 0. 그러면 I1이 3, I3가 되네. 자, I1 이퀄 3, I3라고 하는 게 구해졌고,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위쪽 식에다 넣게 되면, 자, 30은 지금 11 I1 마이너스 3 I3가 되고, I1이 3이니까 33 I3 마이너스 3 I3는 30 I3가 돼서 I3 값이 얼마? 1A. 그쵸? 자, I3라고 하는 값이 1A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관계식에서 여기 써놨네. I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3 곱하기 I3니까 I1 값이 9A. 맞아요? I2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었어? I1에서 I3를 빼는 거였지. 그러면 I2는 I1에서 I3를 빼는 거고, I1이 9A, I3가 1A니까 얼마? 8A. 9A가 아니라 3A죠. 미안. 자, 여기 아까 3배니까 I1은 3A. 그리고 I1에서 I3를 빼는 거니까 3-1이니까 2A.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 I1, I2, I3 다 구했어요. 이제 앞으로 구해야 될 거 뭐? V1, V2, V3 구해주면 돼. 자, V1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 8 곱하기 I1 값이죠. 이니까 8 곱하기 전류 I1. 전류 I1 값이 3이니까 이게 24V가 될 거고. 자, V2라고 하는 것을 봅시다. V2는 위쪽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의 전압 값이라고 보면, 자, 3 곱하기 얼마였어? I2만큼이었어. 문제에서 I2가 2A니까 이거 6V가 될 거예요. 자, V3라고 하는 값은 얼마냐 하면 지금 6 곱하기 I3만큼이겠죠. 6 곱하기 I3니까 I3 값이 지금 1A니까 6V가 되겠네. 그래서 구한 걸 보면, 자, 여기 I1 값, I2 값이 나오고 I3, 그다음에 V1, V2, V3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